예, 그러면 2차 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예. 여러분들 수업은 이렇게 한 주차마다 두 개의 콘텐츠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가 한 25분 정도, 예, 2차 시도 역시 25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으러 오시기 전에 요 온라인 강의를 좀 미리 듣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듣고 오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수업이 끝나고 이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시에서 이제 살펴볼 내용은요, 우리 1차 시는 우리 이제 1주차는 주로 오리엔테이션과 관련된 강의이다 보니까 수업 진행 방법이라든가 강의 계획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특히 이제 수업 진행 방법, 좀 중요하겠죠. 어떤 식으로 우리 수업이 진행되는지 좀 잘 여러분들이 익혀두었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강의 계획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한 학기 동안 어떤 강의를 배우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논리적 사유와 글쓰기 수업 진행 방식은 이제 혼합형 수업, 뭐 영어로는 블렌디드 뭐 수업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지난 학기에는 혼합형 수업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 학기엔 또 이제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어떤 이론 중심 수업을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즉 강의실에서 직접 만나서 이제 실습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온라인 수업을 좀 미리 듣고 오시면 이제 온라인 수업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좀 숙지하고 오고 또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을 미리 생각해 오면 오프라인 수업이 좀 훨씬 더 좀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수업 시간에 이제 많이 쓰고 많이 발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활동지를 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미리 좀 잘 듣고 이제 강의실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연강일이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 사유와 글쓰기는 일주일에 총 3시간을 수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2시간 연강하는 날 하루가 있고요. 이제 1시간짜리 수업이 든 날이 있어요. 그래서 연강하는 날에 A조가 앞 시간에 오고요. 그 다음에 B조가 뒷시간에 오는 형태로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뭐 한 교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인원수는 많지 않아요. 한 20명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좀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겠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실습 중심으로 수업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뭐 많이 써볼 거고, 많이 발표해 볼 거고, 또 토론도 많이 할 거고, 또 팀 활동도 적극적으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뭐, 이 정도의 어떤 코로나 단계라면 요 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더욱 이제 악화되면, 이 오프라인 수업마저도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과거에는 더러 있더라고요. 네, 이번 학기에는 이제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진행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 크게 이제 수업 전 활동과 그다음에 수업 활동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수업 후 활동은 이제 과제가 되겠죠. 수업 전 활동은 이제 오프라인 수업 전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주차의 동영상을 이제 제가 항상 1차 시, 2차 시 이런 형태로 올려둘 텐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사전에 미리 좀 시청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입니다. 만약에 영 안 되면 이게 짧으니까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들은 날 아침에 학교에 오면서도 들을 수 있어요. 뭐 아무리 뭐 10시 수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오는 그 사이에 충분히 시청할 수 있는 분량이라서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활동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시간이 보통 이제 50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50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할 거냐면, 우선 좀 동영상 강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뭐, 미리 동영상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뭐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뭐, 미리 강의를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요 한 10분 정도를 통해서, 아, 이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내용은 뭐냐면, 어, 이제 우리는 그 각각의 어떤 동영상 강의에 제가 어떤 이번 주차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어떤 생각해 보기 문제들을 직접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좀 많은 어떤 글들을 써보고 좀 많이 발표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해 볼 텐데요. 그래서 우선은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한번 풀어보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발표 이런 것들, 고 내가 발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또 뭐 남는 어떤 의문들이 있다면 뭐 질문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로 이제 개별 활동지를 작성을 할 거예요. 개별 활동지를 조금 있다가 제가 개별 활동지가 어떤 건지 그 서식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어떤 개별 활동지를 작성하는 건 주로 중간고사 이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늦어져야 중간고사 이전 뭐 7주차까지겠고요. 중간고사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이 개별 활동지를 작성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이제 없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요, 팀별로 어떤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여할 거고요. 또 팀별 서식을 작성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 겁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고요. 이제 팀별 서식을 작성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진행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브리핑하는 시간들을 가져볼 거고, 다른 조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와 다른 조를 좀 비교해 볼 수도 있겠고요. 우리 조가 앞으로 어떤 것이 좀 더 필요한가,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는 뭐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고 최종적으로 뭔가 질문하고 정리하는 시간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알차게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알차게 수업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꼭 좀 숙지한 상태로 강의실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평가 항목을 좀 우선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가 항목은 크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당연히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출석 점수가 있겠고요. 개별 활동지가 있고 이제 팀 활동 이렇게 구분됩니다. 여기에 이제 좀 추가로 제가 뭐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친구들에게는 포인트를 좀 줍니다. 이제 전체적인 점수와 상관없이 이 학생은 조금 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했으니까 포인트 점수를 이렇게 좀 부여하고요. 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업에 좀 성의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좀 마이너스 점수 이런 식으로 좀 평가 항목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출석은 총 15점입니다. 이제 100점 만점에 우리 전체 점수를 100점이라고 한다면 이때 이제 지각을 이제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점입니다. 뭐 당연히 오프라인 수업에 지각을 하면 마이너스 1점인데 온라인 수업도 가끔 이제 그 제때 못 듣고 나중에 듣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나중에라도 들은 어떤 로그 기록이 있다면 그냥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고 뭐 지각으로 처리하는 형태로 이렇게 제가 나중에 좀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결석은 좀 큽니다. 마이너스 2점입니다. 예, 오프라인 수업에 빠지게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2점이 되는 거겠고요. 온라인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수업도 듣지 않으면 그 타시별로 마이너스 2점이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감점을 받으면 요 15점만 감점을 받는 게 아니라 전체 점수에서도 이제 감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출석은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 형태가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출석 점수가 미달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좀 이렇게 잘 챙기시면 충분히 다 이 점수는 받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입니다. 점수 배점은 중간고사는 10점이고요. 기말고사는 25점입니다. 높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중간고사가 주로, 중간 기말고사 형태가 뭐 서술형 문제, 그리고 설명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룬 어떤 내용들, 수업 시간에 풀어본 문제들 가운데서 이렇게 출제하는 형태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는데요. 서술형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뭐 수업 시간에 어떤 제가 문제를 줄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오. 네, 이런 형태겠죠. 설명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죠. 뭐 어떤 동영상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이론 부분들, 동영상 강의에서 제가 전달했던 어떤 지식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오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글쓰기 과정,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뭐 이런 거겠죠. 아니면 감상문 쓰기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선 우리 수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성실성이라든가 창의성, 그다음에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생각의 어떤 사고의 논리적, 그리고 설득력,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이제 서술형 문제를 작성하신다든가 설명형 문제를 작성하시면 다들 좋게 좋은 점수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참 점수 배점이 높아요. 개인 활동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저는 참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 그냥 시험만 달달달달 외워서 좋은 점수를 받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수업은 조금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이 개인 활동지를 작성을 하고 이것을 이제 제출을 하는 것 형태이기 때문에요. 이 개인 활동지는 수업 시간에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 아마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런 형태로 중간고사 이전에 개별 활동지를 제가 나누어 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어떤 질문들을 할 거예요. 뭐 이런 질문들을 쭉 할 거고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나의 대답을 우선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한 두 가지 질문이면 간단하게 이렇게 나의 어떤 생각들을 적어보는 거겠고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예요.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제 한 시간에 이렇게 한 네다섯 명의 친구들이 쭉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의견들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그래서 난 어떻게 생각한다. 뭐이 친구의 의견에 대해서 뭐 조금 이렇게 댓글을 달 수도 있는 거겠고요. 아니면 이 친구의 의견에 대해서 뭐 반박할 수도 있겠고요. 뭐 그런 아니면 최종적으로 이 생각은 어떻게 정리되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다른 친구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절대로 얻어갈 수 없는 점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성을 요하는 겁니다. 이걸 왜 하냐면 여러분들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 A4 한 페이지가 가득 채워졌죠. 적어도 그러면은 2,000자 정도가 채워진 거예요. 이렇게 직접 문장을 써보고 또 표현을 해보고 들어보고 요약해보고 하면서 자신의 표현 능력도 향상되고요. 또 요약하기 능력도 향상되고요. 더불어서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능력도 향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시에서 얘기했던 우리 수업의 목표에 도달하는데 가장 근접한 어떤 수업 활동 방법이라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뭐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들 좀 쉽게 다들 잘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한 네다섯 번 정도 되면 조금 뭐 지루해하고 좀 이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끝까지 따라온 친구들은 30점을 다 받아가는 거고 뭐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이제 15점, 20점 이렇게 받아가서 감점이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평가 항목인데요. 이제 팀 활동과 이제 참여도입니다. 팀 활동은요, 이제 전체 20점을 배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팀 활동은 콜라보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13주차, 14주차에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를 하는 그 어떤 과정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 거예요. 뭐 따로 별도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회의하라고 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수업 시간에 대면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회의하는 시간을 제가 줄 거고요. 회의한 내용을 그대로 회의록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쉽겠죠? 그러니까 그걸 2번 할 거예요. 회의록을 2번 작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발표를 할 텐데 그 발표 내용들 그리고 발표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 구체적인 계획들, 이런 것들을 짜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직접 중간고사 이후에. 그렇다면 그것들을 그대로 기록한 게 계획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3번을 여러분들 팀별로 도란에다가 이제 팀 활동 이제 탑재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성과물을 탑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팀 활동이겠고요. 서로 잘 협력해서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이 성과물들을 작성해낼 수 있는 거겠고 발표까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이제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은 어떻게 작성하고 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활동들을 중간고사 이후에 한다라는 내용만 여러분들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했던 참여도예요. 참여도는 전체 100점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추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정 점수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어디 뭐 중간고사나 혹은 뭐 팀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개별 활동지에서 감점이 있다든가 뭐 결석을 해서 감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정할 수 있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최대 이제 플러스 1점 이런 식으로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점수를 많이 얻어가게 되면 자기가 감점을 받았을 때 그 부분들을 다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또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조금 예민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다른 친구들이 발표하는데 예의 없게 뭐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졸려온 건 어쩔 수 없지만 엎드려서 잠을 자는 행위를 한다든가 뭐 다른 사람들을 수업하는데 방해하는 행동을 한다든가 이러면 좀 감점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찾아내서. 근데 제가 예민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막 그 친구한테 혼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이름만 물어보고 조용히 감점하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해 볼까 하고요. 계속해서 감점을 받으면 전체 점수에서 또 이것도 당연히 이제 감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서식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제 중간 기말고사 유형입니다. 서술형 문제는요,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든가 발표에 대한 감상문을 작성한다든가 폭력 욕망 변화에 대한 어떤 자신의 생각을 제시한다든가 비판 주장형 글을 작성한다든가 예요. 기존에 제가 출제했던 문제들입니다. 네. 네, 이 중에서 어떤 게 나올지는 저는 지금 잘 모르겠고요. 그 나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내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겠고요. 이 서술형 문제는 좀 길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적어도 뭐 A4로 한 반 페이지 이상, 한 3분의 2 페이지 정도는 돼야 이게 한 300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분량이면 충분히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거든요. 더 쓸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1시간 동안에 쓸 수 있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설명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아니면 뭐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제가 강의한 내용들일 겁니다.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강의를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다라는 걸 조금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별 강의 계획입니다. 주차별 강의 계획은 이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이제 2주차부터 시작해서 7주차까지는 주로 이제 개인적인 어떤 글쓰기를 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특히나 이제 2주하고 3주차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에 조금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와 미래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서 자기만의 어떤 독창적인 어떤 부분들을 발견할 텐데, 그걸 자기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발견해 볼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해보는 좀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조금 짤막짤막한 글들을 씀으로써 자기를 소개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 거겠고요.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이제 자아를 돌아보고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성찰해보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테두리 정체성을 그려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자기를 성찰하고, 뭐 자기 서사를 구축하고, 과거와 현재를 좀 진단했다면, 그것을 이제 좀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좀 주제를 선정할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주제가 무엇인지, 뭐 주제를 선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가져볼 거고요. 여러 가지 어떤 소스들이 이제 개발될 거예요. 2주하고 3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 글들을 써보고 발표를 하다 보면, 개성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개성적인 표현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터득할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중간고사에 쓸 수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개발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4주차부터는 이제 좀 다른 형태로 이제 좀 글쓰기를 좀 이제 체계적으로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글쓰기의 체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아이디어를 조직한다든가, 뭐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발상이라든가, 혹은 뭐 개요를 작성해 본다든가, 그리고 주제 문장을 작성해 본다든가, 아니면 개요의 유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짤막한 어떤 글들의 개요를 작성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가져보려고 하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만의 어떤 개성적인 어떤 글쓰기를 직접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글의 서두라든가 글의 결말이라든가 단락이 어떤 형태로 쓰여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뭐 이론 강의도 하고 여러분들 직접 이제 써보는 그런 시간들도 이제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이제 4주, 5주차에 좀 이어질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6주하고 7주는 좀 실용적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보고서를 작성하는 글이라든가 아니면 논리적으로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서술하는 방법들이라든가 아니면 학문적인 글쓰기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윤리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실용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7주차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뭔가 중간고사에 자기소개서 한 편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인간관계와 글쓰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다음에 나를 알리는 글쓰기라고 해서 이제 이력서, 좀 실용적이죠. 또 취업용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도 좀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서술형 글들을 이렇게 쓸 수 있게 전체적인 주차 계획을 해봤습니다. 1주차부터 7주차까지. 그러면 한 두 가지 종류의 글을 쓸 수 있어요. 자기소개서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아이디어를 조직하고 서두 결말 단락 쓰기를 통해서 어떤 비판 주장형 에세이를 좀 쓸 수도 있고 뭐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하는 방향으로 해서 중간고사에 출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9주차부터는요, 본격적으로 팀별 활동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팀원들끼리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뭐, 좀 그렇다고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무 가까이 앉기는 좀 힘들다면 팀원들끼리 이렇게 좀 가까이 모여서 이렇게 좀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뭐 크게 싫으면은 뭐 단톡방에서 가까이 모여서 이렇게 채팅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좀 뭐 진행을 해볼까도 하니까, 뭐 그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프로젝트 이제 계획서를 작성하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가져볼 거고요. 뭐 이때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회의록은 미리 작성되겠죠. 그래서 회의록과 계획서를 작성하는 시간,
그리고 콜라보 프로젝트의 서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발표 샘플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 전체적인 것들,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뭐 회의하고 뭐 발표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10주하고 11주차하고 12주차에는 어떤 각자 여러분들이 써야 될 어떤 글들을 위해서 세 가지 주제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지니고 있는 어떤 폭력적인 면, 그리고 욕망의 어떤 본질과 속성, 그 다음에 어떤 변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 사유를 좀 정리하고 각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기말고사에 여러분들의 생각, 정리된 생각들을 답해질 수 있게 뭐 이런 어떤 짤막한 글들을 쓰는 시간들을 또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갖는 이유는요, 사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들인데 이 생각들이 좀 고차원적이고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린 사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주제들을 이제 주제들이 우리 교재에는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혹시 이제 좀 시간이 남게 된다면 이제 이런 특강들을 조금 이렇게 배치해 놨어요. 어쩌면 좀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배치해 놨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하는 것들 시간이 좀 충분하다면 이 부분들은 좀 간단하게 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 14주차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팀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쭉 진행될 거예요. 계속해서 수업 시간에 진행된 어떤 결과물들을 이때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은 직접 이제 팀별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들을 가져볼 거예요. 대면 수업 시간에. 근데 이제 비대면 수업 시간에는 또 이제 특강 형태로 어떤 우리 수업 내용에 빠져 있는 감상문 작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기말고사가 뭐 감상문을 작성한다든가 혹은 발표에 대한 어떤 글을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요 폭력 욕망 변화에 대한 어떤 에세이를 작성하는 걸로 해서 서술형 글쓰기 한 문제를 출제를 할 거고요. 나머지 이제 동영상 강의에 대한 설명한 문제가 출제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은 조금 뭐 10분 정도 더 긴 것 같아요.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강의 계획서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좀 길긴 하지만 잘 숙지하시겠고요. 강의의 목표와 진행 방식을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에 도달했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저의 부족한 점이 많아요. 제가 그렇게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서.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뭐, 하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또 이렇게 질문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도어 시스템에 Q&A란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개인적으로 따로 뭐 메일을 보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핸드폰을 제가 이렇게 공지했으니까 핸드폰으로 직접 연락을 취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매너 있게 전화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는 것만 잘 지켜주신다면 뭐 언제든지 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수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게 많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걸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학습자 간의 어떤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재미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수업이 재미없는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논리적 사유와 글쓰기 1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인문교양학부 유창민 교수였습니다.